1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은 아니고 워킹데이로서 첫날이죠.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괜찮습니다. 95,000달러를 돌파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이제 가벼운 조정 마치고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뭔가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는 훈훈하다 정도로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알트들의 흐름도 더 좋아서 이렇게 또 알트 시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짙은 녹색이 되게 반가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XRP, 에이다, 아발란체, 스텔라루멘, 특히 스텔라루멘이 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늘상 그렇듯 XRP와 스텔라루멘은 한 쌍으로 페어링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번에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까지 주로 디파이 알트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알트 시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까, 순환매 디파이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종목들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한 해가 의미 있게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9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다시 10만 달러 재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재돌파가 성공한다라면 12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취임식 당일에 연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멘트가 나와 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57%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쭉쭉, 아주 그냥 쭉쭉 쫙쫙 쪽쪽 빠져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2개월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12월 20일에 66만 8,100개, 이걸로 지금 정점을 찍고 나서 11%가 청산이 됐다. 현재 59만 5,700개 수준이다. 1개월물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은 작년 12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자들의 확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잔뜩 담고 있는, 나름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느낌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월은, 특히 반감기 이듬해 1월은 항상 계절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으로 바라봐도 1월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여기에 트럼프 취임식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2020년 반감기 이듬해 2021년에 1월 14%대 반등이 나왔었고, 2016년 반감기 이듬해 빠지긴 빠졌지만 거의 0%대, 이 전후 시점을 보면 이게 또 확연하게 눈에 띄죠. 그리고 2012년 반감기 이듬해 44%, 1월에. 그래서 올해 1월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1월이 마무리가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그런 생각,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취임식이 핵심적인 1월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트럼프가 취임 연설을 통해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채택과 관련된 멘트를 날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관심사죠. 만약에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과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수위일지 모르겠지만 나와준다라면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언급이 일절 없어, 전혀 언급 없이 넘어가면 아마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셀더 뉴스 이벤트 형식으로 트럼프 취임식이 펼쳐진다라면 어쩌면 트럼프 취임식 전에 고점 한번 만들고 상황을 지켜보려는 방식으로 마켓 메이커들이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만약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 당일에 연설을 통해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주면 취임식 이후로 추가 펌핑이 나와주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그래서 어떤 방식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1월 20일 전후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아래로든 위로든 1월 20일 전후 이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다. 상당히 대응하기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알고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고 환희를 느끼더라도 알고 느껴야겠죠. 그래서 1월 20일 엄청 빡세게 중요하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앤소니 스카라무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 준비 채택 도입에 대해서 상원 의원 일부들은 지지를 하고 있고, 상원은 지금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6천억 달러 규모의 금 비축량 일부를 매각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우리가 금액 6천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에 꼴랑 10억 달러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세계에 더 오래 살 것이고, 만약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삼는다라면 미국은 경쟁 우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인데, 과연 미국 행정부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스탠스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 게로비치 메타플래닛의 CE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플래닛, 일본판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엄청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된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기념 파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기념 파티 주최자는 마이클 세일러.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엄청 재미있는 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뒤를 잇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또 보여준 게 스위스의 엊그제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을 국가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투표 진행을 하고 6월 30일까지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런 또 아주 쌈박한 그런 소식이 지금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 수준의 아시아 국가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실제로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흐름이, 특히 스위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 재미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폭적인 어떤 흐름이 잇따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올해 한 해는 정말 참 아주 많이 흥미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까지 했고, 그런 양반이 하는 얘기가 2025년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해가 될 것이다.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법안 통과에 노력을 할 것이다. 노력도 할 것이고 통과될 가능성도 높고,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이 관련 부처 수장들을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들로 앉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정도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과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전망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특히나 역사적인 패턴, 사이클의 반복성 차원에서도 반감기 이듬해에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 내곤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시프트의 안드레아스 브레켄은 올해 비트코인은 2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명확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더리움과 디파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샌디 카터, 기관 채택과 투자기금 관심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5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더 전폭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스토퍼블 도메인의 CEO인데 정말 언스토퍼블 할 것 같은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있죠. 50만 달러는 조금 워낙 큰 숫자여서 이 정도는 기대도 안 하고 과연 20만 달러 전후에서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크라켄의 토마스 퍼프모, 금리 완화로 인해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ETF 등의 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수요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마켓캡의 리서치 책임자 앨리스 리우, 에이다와 XRP 등 이전 랠리에서 인기 있었던 암호화폐의 인상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 앞으로 디파이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성 금융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디파이 혁신의 기술력을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올드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송금을 할 때 송금 수수료는 엄청 비싸고 속도는 엄청 느리고, 이게 지금 블록체인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곳은 자체적인 오닉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결제를 하고 있는 거고, JP모건이 아발란체를 통해서 블록체인 혁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유,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디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XRP, 에이다, 이런 디파이 관련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변수라기보단 상수에 더 가깝고, 예측 가능 범위 안에 있는 상황만 잘 흘러가 준다라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은 사실 굉장히 밋밋한 전망들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인시얼스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최악의 경우 8만 달러, 하지만 15만 달러 가능성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시장 점유율 25% 이 정도에 도달을 해서 25만 달러까지도 비현실적이진 않다. 물론 올해 상황은 아니겠지만 25만 달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다만 변수가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8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친암호화폐적인 인사들을 정부 요지 곳곳에 지금 앉히고 있어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실현되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코인시얼스가 기본 범위로 8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올해 상반기에 15만 달러 돌파하고 연말에 18만 5천 달러, 기관, 기업, 국가 차원의 수용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올해 비트코인 ETF 운용 자산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올해 2배 정도 될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정말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가장 문제가 시장 마켓메이커들, 시장 조성자인지 조작자인지 모를 이것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아무튼 흥미로운 재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전폭적인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지속적으로 20만 달러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연기금 그리고 글로벌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 연기금 자금 일부라도 비트코인에 투자된다라면 가격 상승은
상당할 것이다. 사실 기관들 중에 지금 재미 본 기관들이 물론 작년에는 증시도 워낙 활황이어서 좋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어떤 기관들의 어떤 쏠쏠한 재미를 또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일부 국부 펀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입 시점은 이제 시간 문제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KT 스톡튼이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잃고 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매도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할 수 있는데, 만약 84,5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다음 지지라인은 73,800달러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 50일 이동평균을 하회하면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상황에서 지금 95,000달러 돌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 자체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지금 더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시장을 잘 봐요. 잘 보는데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어떤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하방 압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